야, 내가 4부 리그 팀하고 경기하는데 이거를 전술을 주구장창 설명을 하면서 이게 아쉽네, 이것 때문에 졌네, 이거를 분석을 왜 해야 돼? 두야. 그래, 뭐 아모림이 전술 고집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진짜 전 어떤 의미에서는 리스펙해요. 진짜 전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고집이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자아 정체성이 뚜렷이 있는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판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지 하죠. 양쪽 윙백들 둘 다 공격적으로 쓰겠다, 벌려놓겠다, 우리 팀에 벌어지는 사이드에서의 수비 리스크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중원에 두 명이서 텅텅 비더라도 이거를 하겠다, 양쪽에서 링크 만들어주고 얘네가 공략할 수 있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얘네가 도루구랑 달로 오늘 선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둘이 유의미한 크로스를 뻥뻥 올려줬냐? 이 이선이랑 링크하면서 유의미하게 침투를 가져갔냐? 이 하프 스페이스를 유리냈냐? 안 된다고요. 지금 맨유의 윙백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타협을 하자고요. 양쪽 사이드 둘 다 텅텅 비고 중원 텅텅 비고 얘네한테 체력 부담 갈아놓는 이거를 하느니, 그리고 지금 뭐 우가르테 마이너로 써있지만은 원래는 카세미로 부패잖아요. 그 30대 두 명한테 이 투미드를 맡기느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전술이 먹히면 이기고 아니면은 상대가 4부 리그 팀한테도 지는, 아니 축구 경기가 누가 요즘 주사위를 굴립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림즈비전에서의 패배는 운이 나빴다 졌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모림 축구에 명확한 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명암 할 때 암. 이 전술이 먹히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은 플랜 B나 예비 플랜이 없으니까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축구 경기인가요? 주사위지. 리그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그 경기를 클럽으로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안정감이 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이라면 매 경기 38경기를 내내 주사위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기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승점이 있는, 전술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아모림 전술은 뭐가 문제냐고? 이김에 좀 털고 가죠. 아모림 무슨 전술 씁니까? 3-4-1 쓰죠. 이거밖에 안 쓰죠. 기본적으로 이 3-4-1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배치되는 공격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후방에서 윙백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측면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중원에는 투미들이 되죠. 그리고 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시스템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모림의 고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명확해요. 뭐 전술적인 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나쁜 말로는 고집이죠. 우리는 측면을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공격적으로 쓰겠다. 주요 전진 방향은 중앙이 아니라 양쪽 측면입니다. 중원 투미들은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양쪽 윙백과 측면 이선 자원들의 링크가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양쪽 윙백들을 동시에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백포 쓰는 팀들 중에서 한쪽 풀백만 올라가면은 반대쪽 풀백은 아래에 나오면서 변형 백스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을 둘 다 올라갈 경우에는 수비 리스크가 되게 커져요. 특히 사이드가. 그러다 보니까 한쪽 풀백이 올라갈 때는 반대쪽은 남고 또 반대쪽에 올라갈 때는 반대쪽이 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백포를 쓰는 팀들은 한쪽을 교대로 올리면서 일종의 안정성, 밸런스를 취하는데 아모림은 다르죠. 아모림은 물론 이제 백스리 쓰고 양쪽 윙백이 있다곤 하지만은 그 양쪽 사이드 윙백이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의 수비 리스크가 커지고요. 그리고 양 측면의 수적 우위를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중원에는 투미들, 수적 열세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아모림의 생각은 이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윙백들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미드필드, 중원이죠. 현재 맨유는 투비드 체제를 운용을 합니다. 주로 브루노 페란데스와 카세미로 듀오가 주전으로 많이 발탁이 되고 있고요. 양측면에 무게를 둔다는 선택지의 결과로 맨유의 중원은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미드를 쓰는데 숫자가 적은 이 투미드를 쓰는 와중에 정말 활발하게 뛰어줘야 되고 수적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안 밀리기 위해 싸워줘야 되는 그 투미들이 두 명 다 30대예요. 이게 젊고 싱싱한 투미들도 아니고 두 명이 다 30대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 투미들은 게다가 뭐 433이나 뭐 4231이나 이런 기본적인 3미들, 뭐 4미들, 이 시스템에서의 미드필더들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죠. 맡아야 되는 롤이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백포 기반 시스템의 미드필더들은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중원의 미드필더들, 빌드업 때는 아래에서 후방맨 패스의 주체가 되고 좀 천천히 뭐 돌릴 때도 있고, 중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템포를 조율하고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때론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팀 전체의 지휘자,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강해요.
하지만 아모림 체제의 투미들 미드필더들은 완전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의 전제는 중앙이 아닌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적 열세가 기본 상황으로 깔려있는 투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잡아두면 안 돼요. 잡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수적 열세기 때문에 볼을 오래 잡아두면 상대한테 둘러싸이니까 바로 빼줘야 되거든요. 측면으로 빼주든 아니면은 앞쪽 공격 자원들한테 템포를 살려서 이어주든. 그러니까 지휘자의 역할을 애초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거를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연결고리 역할에 집중돼요. 후방과 측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후방과 이선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맨유에 있는 미드필더들에게 이 빠른 템포의 연결고리 역할이 어울리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카세미로 뭐 젊었을 때였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젊었을 때도 막 그런 거는 또 아니었고요. 물론 뭐 수비력은 좋았지만 브루노 페란데스? 브루노 같은 경우는 뭐 삼선으로 내려왔을 때 역시나 뭐 활동적인 측면이라든지 템포를 살리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있지만은 선수의 특성이라고 할까? 애초에 브루노 페란데스라는 선수를 좀 정의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창의적인 패스를 할 판이 마련이 됐을 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잘 되면 그런 거를 마련이 됐을 때 참 좋은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딱 맞는 선수냐, 이것도 참 애매하고, 우가르테는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마이누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에도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백포 기반 시스템에서 뛸 때 뭐 탈압박이라든지 뭐 템포 조율, 조절, 침착함 이런 것들에서 또 강점을 보여준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템포를 무조건 유지해줘야 되는 연결고리 역할이 핏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즉 정리를 하자면 현재 맨유 미드필더들에게는 이 롤이 딱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되는 넓은 활동량, 지치지 않는 체력, 중원 수비력, 후방과 중원을 연결해줄 수 있는 빠른 전개 능력, 템포 빠른 패스, 링크 능력. 제 생각인데 냉정히 말해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맨유 미드필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쪽 윙백을 동시에 공격시키겠다는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윙백을 둘 다 공격으로 올려보내겠다. 양측면을 둘 다 공격 방향으로 설정하겠다. 밸런스를 포기하고서라도 둘 다 쓰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구는 또 제한적인 인원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둘 다 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다른 공간에 선수를 적게 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중원엔 숫자를 적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맨유 중원엔 이 투미드를 커버할 미드필더 유형이 없다. 그 결과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랑 체력적 부담이 가속화된다. 감독의 전술적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전술, 나쁜 전술 이런 것보다도 어떤 감독이 이제 전술적 아이디어가 있고 철학이 있으면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맨유가 이 상황이 나고 있는 이유, 뭐 팬중한 사람으로서 또 분석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양쪽 윙백을 공격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 의미가 지금의 맨유 경기에선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를 포기하고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만드는 결과를 감내하고서라도 그렇게 양쪽 윙백을 둘 다 올려보내는, 도루구, 아마드 디알로, 달로 이런 애들을 둘 다 올려보내는 그 유의미한 의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도루구가 올라가서 상대 페널티 박스를 위협하는 좋은 크로스들을 꾸준히 올렸냐? 아니요. 마치 주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뭐 아웃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너무 길게 날아가서 반대쪽 터치라인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뭐 아마드? 좋을 때는 좋죠. 뭐 소위 얘기하는 긁히는 날? 그때는 뭐 크랙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경기에서처럼 뭐 안 좋을 땐 진짜 템포를 못 살리고 계속 끌고 드리블하다가 뺏기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밸런스랑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감내하면서 양쪽 윙백들을 둘 다 올려보내면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유의미한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여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술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꾸준하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맨유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에 깊게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크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후뱅 아모림이라는 감독은 전술적 아이디어가 확고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진짜 세고 이거를 강하게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어요. 타협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전술 아이디어가 있고 선수들은 그거에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선수들을 맞추는 유형의 감독이에요. 두 번째, 지금 맨유 선수단은 그의 전술에 핏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런 선수, 그가 원하는 그 유형의 선수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선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그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다 사줄 수 있냐? 한 번에 그 이적 시장 만에. 지금 맨유라는 구단이 그거를 한꺼번에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지금 이 세 개가 기가 막히게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전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바꿀 생각이 없고요. 선수가 자기한테 맞춰오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선수단은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구단이 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개가 계속 돌면서 도저히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경기력이 다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순환의 세 가지 요소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뭐 두 번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유형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뀌어요. 뭐 개조를 하든 훈련을 하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뭐 구단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나요? 뭐 발레바 살 수 있는 돈이 갑자기 구단 계좌에 쭉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나머지 두 요소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악순환의 세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감독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쪽 측면을 모두 쓰려다 보니까 중원이 너무 비어. 그러면은 조금 그 공격적인 역할을 조율을 좀 해주면서 약간은 팀의 밸런스를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원을 조금 채워 넣으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전술적 아이디어가 있고 그 그림이 확고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 감독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현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그림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타협을 하면 안 될까? 전술에 맞는 선수들이 다 갖춰졌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판이 완전히 깔렸을 때 그때 구현해도 늦지 않다. 그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그 고집을 위해서 끝내 타협할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유연함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